네, 안녕하십니까. 신길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신길 1구역에 관심 갖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길 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10월 7일인데 10월 7일 10분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제 제가 밤에 이곳 추진위 사무실에서 송모 씨와 저희 추진위와 특히 저와 하등의 관계가 없고 통화도 한 사실도 없고 만난 적 사실도 없다 라는 취지로 제가 긴급 브리핑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이거 단톡방에 계신 분들 지금 한 200 거의 한 70, 280분 다 되는데 이분들은 주로 이제 아무래도 외지에 사신 분들이 많고 현재 사신 분보다 외지에 사신 분이 많고 투자자들이 많이 좀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또 외지에 사시다 소치더라도 그 집을 사신 지가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10년 안팎 아니면 최근 1, 2년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과거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니 송모 씨하고 같이 추진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잘 해보지 왜 굳이 같이 하자는데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런 취지로 해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라고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우리 추진위가 송모 씨와 별개로 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동의서진구를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신길 1구역의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또 소송으로 얼룩진 과거의 어떤 오명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아픈 상처이고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은 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알려줄 의무가 있다. 또 새로 투자하신 분들도 지난 과거의 아픈 상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 알 권리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저희 추진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지난 2005년도에 저 같은 경우는 신길 1구역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집을 마련했고 지금 횟수로 약 15년, 2016년째 되는데 그 와중에 여러 조합을 설립했다 무산되는 과정 또 그 와중에 시공사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직접 겪고 관련된 자료를 다 수집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 내에 갖고 있는 자료가 상당수 있는데 일단 몇 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지금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소장한 자료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주민총회라는 자료입니다. 이게 날짜를 자세히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자, 2006년이죠. 2006년 8월 22일입니다. 장소는 해군회관 본관 2층입니다. 백합실. 자, 이건 무슨 자료냐? 2006년도 8월 달에 지금부터 약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신길 제8구역, 당시에는 여기가 8구역이었어요.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입니다. 내가 누차하겠죠. 도정법상 추진위는 조합 설립 추진이라는 정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추진위를 창립하기 위한 주민총회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 이렇게 쭉 2006년도 8월
22일 날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당시의 조합설립 승인서, 구청에서 받은 승인서 자료가 영등포청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영등구청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400인으로 되어 있어요. 400인. 예, 400인 보이시죠? 400인으로 되어 있고, 당시 대표자가 김영일 조합장입니다. 이때는 추진위원장이죠. 김영일. 그리고 당시 동의율은 51.75%. 400명 중에서 207명이 동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추진위원장 인사말 보시면 불과 3개월 만에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받았다. 3개월 만에 50%를 동의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길 1구역 저기 주택 재개발 뉴타운 신길 1구역 그 정비 뉴타운 사업을 하기 위한 설립 창립총회 추진 창립총회 관련된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4년 전에 이미 설립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뭐 보면 여기 보면 2010년이죠. 2010년 1월 29일. 그리고 또 2010년 여기 보시죠. 임시총회. 이제 아까 그것은 정기총회고 임시총회고 이건 2010년 이건 언제입니까?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 마찬가지로 임시총회를 소집한 겁니다. 총회 자료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제가 있죠. 이건 중간에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아까 제가 기존에는 8구역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기존 8구역 있죠. 기존 8구역. 전에는 이게 8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길 1정비구역 촉진구역 기존 8구역 주민총회 2008년도에 한 겁니다. 2008구에 주민총회 그 회군에서 2008년 3월 20일 한 차례예요. 그래서 이때도 추진위가 여러 가지 하기 위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열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쭉 자료들이 있고 이 자료들에 의해서 이 자료들을 보시면 이제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 밖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뭐 소식지도 있고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제가 설명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2010년도부터 송모씨에 의해서 또 송모씨, 또 박모씨 등 상당수 분들에 의해서 조합을 상대로 해서 여러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데 여기 보시면 신길 1구역 뭐 73명, 송명자회 73명 해가지고 소송 진행 보고 입건다 해가지고 소송 진행 안에 보면 판결문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있고 그래서 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측을 상대로서 조합 측이라는 것은 조합장 및 조합 이사겠죠. 이사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 엄청난 주민총회 결의 뭐 무효확인 소송 뭐 여타 어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는 와중에 여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동의서가 소위 말해서 위조됐다. 가족이 대신 찍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송이 와가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조합원 소송 완결 보고서라는 책자입니다. 이거 보시면 송명자회 약 100명이 소송을 다 완결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고 책자를 이제 발행했습니다. 이게 지금 2012년 1월에 나온 책자예요. 2012년 1월. 2012년 1월 때 1월까지 소송이 완결된 거 있는데 총 몇 건이 됐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1, 2, 3, 4 또 돼 있죠. 1, 2, 3, 4. 그래서 총 여기 보시면 이때까지 2012년 1월까지 총 16건. 16건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종 소송이 있어요. 뭐 안에 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만은 주로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총 16건의 각종 소송이 일단락 됐다 해가지고 완결 보고서를 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소송은 계속됐어요. 근데 이 시점에 2012년 초에 지금 현재 일단락에서 이 완결 보고서인데 이때까지 16건의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 이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측은 주로 송모 씨고 또 최근 논란이 됐던 박모 씨도 그 소송 당사자의 16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원고는 이 조합원들이 약간 송모 씨 이분들이고 이제 피고는 조합이 이깁니다. 조합. 당시 조합장하고 조합 이사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송, 주민총회 무효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임시총회 개최 금지 결정, 조합 임원 직무 결정 선고 소송,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금지, 효력 정지 가처분, 많아요.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도 많고, 조합 변경이니까 반려 처분 취소 소송도 있었고, 아무튼 소송 비용 확정 사건, 아무튼 총 본인들 이거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송모 씨 측에서 작성한 16건의 소송이 이렇게 진행됐고 완결됐다. 그리고 이제 쭉 관련된 내용이 있고 뒷부분에는 이제 각종 영등포 구청에 이제 각종 민원을 제기했던 구청장한테 보냈던 여러 가지 민원 서류들이 다 첨부되어 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또 영등포구 관련된 여러 민원들 있죠.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영등포구의 민원들이에요. 보시면 민원을 다 이렇게 이제 자료로 다 첨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례가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시공사가 조합원을 매수한 이렇게 사례 소개해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했던 자료들, 또 방송에 보도했던 자료들을 뒷부분에 첨부를 해서 그래서 이런 공식적 완결 보고서란 자료를 2012년 초에 1월달에 이렇게 발간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배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당시 이거 2012년이에요. 그러면 2013, 14 계속해서 또 그 이후 소송은 또 진행됐겠죠. 거의 10년 가까이. 그래서 그리고 또 2017년도에 직권으로 해제되면서 저희 정비교육이 해제되면 2016년도에 또 해제가 시작돼 가지고 2017년도에 이제 해제된 건데. 아무튼 그리고 또 소송이 또 해제 취소 소송도 했었죠. 그래서 지난해 말 최종 패소했죠. 서울시에 패소해가지고 지금 정비교육이 이제 해제됐습니다. 작년 말로. 그래서 참 우리 신길 1구역은 우리 송모 씨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수없는 소송의 역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특정 재개발을 둘러싸고 특정한 동네에서 그리 크지 않죠. 18,100이니까 이런 작은 동네에서 이렇게 한 20건 가까운 소송이 진행된 사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소송으로 얼룩진 지역이 제 신길 1구역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원고 측과 피고 측 인사들이 굉장히 서로 그 감정적 앙금이 심했겠죠. 소송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 앙금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 조합에 이제 주류 인사로 참여했던 인사들, 그 가족들, 이분들이 지금도 이 지역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나름 이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또 송모 씨와 관련된 인사들,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송모 씨 원고층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아무튼 송모 씨가 주도를 했고 해서 아무튼 주로 이제 송모 씨가 다 이긴 걸로 돼 있어요. 상당 소송. 그래서 조합이 다 해산되고 그렇게 된 건데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그 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서로 간에 어떤 상처를 남긴 겁니다. 그리고 주민 간의 내용이 굉장히 심해졌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산같이 쌓였어요. 그 결과 지금 신길 1구역은 정비구역이 마침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올해 지금 새로운 이제 개발 방식인 공공재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역의 그 지역민들 지금 여기 살고 계신 거주민들은 그 감정적 앙금이 상대 진영에 대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겠죠. 또 송모 씨는 나름 또 재판 법정에서 비록 승리했지만은 광장에서는 패한 거예요. 민심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왜냐? 같은 동네에 살면서 여러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당연히 그런 패하신 분들은 그 뜻이 옳고 그런 걸 따라가지고
소송에서 패하고 관련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상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시공사에서 압류까지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당연히 그 애초에 소송을 제기한 송씨 측의 불편한 심정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오해와 불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적개심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감정적 앙금이 지금도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그래서 이 양쪽에 걸쳐져 있는 가령 송모 씨나 박홍 이런 양쪽에 걸쳐져 있는 인사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주도하게 되면 다른 반대 진영 재판 당시 반대 진영에 있던 인사들이 당연히 들고 나겠죠. 예, 공공재개발을 안 해도 좋다. 저 친구가 하면 난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 대응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양쪽과는 무관한 정치적 용어로 뉴 페이스 새로운 인사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사가 양측과는 무관하게 전혀 새로운 인사가 등장해야지 양측으로부터 말하자면 서로 그 관련 없는 인사가 등장해야지 동의를 얻고 동의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한쪽 쪽 인사가 등장하게 되면 주도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또 뭐 공공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감정적 대응으로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송모 씨와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이유가 근본적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역 내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와 불신이 쌓였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송모 씨와 같이 한다 그러면 지금도 그 같이 하는 걸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동의서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현지인들이 약 70%, 외지인들이 30%, 6에서 7이 현지에 사신 분들이고 나머지 외지인들이 3, 40% 되는데 현지 사이에서 이 송모 씨에 대한 이런 오해와 불신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동의서 증거하는 데 에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돼요. 감안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동영상에서 뭐 일일이 과거 재판 사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팩트입니다. 과거에 수없는 제가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지만 이 왕기를 보고서 2012년 당시 초에 왕기를 보고서에 등장한 소송 건수만 16건이에요. 우리 신길 1구역 내에서.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이겼던 졌던 간에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양측에 관여된 인사가 해서는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서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 소위 말해서 포효의 확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확장성. 어떤 한쪽 나오면 다른 쪽에서 반대해버리니까. 그래서 적어도 저는 박종덕 위원장은 적어도 이런 점에서는 자유스럽다. 어떤 한쪽에 제가 얽혀 있거나 한쪽 반대 의견 찬성 간에 관여한 사실이 특별히 없고 저는 묵묵히 이 재판 과정을 지켜봐왔고 이 관련 자료들을 제가 지금도 16년이 지났지만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밝혀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제가 지나간 아픈 우리 지역의 신길 1구역의 아픈 상처를 좀 이야기 드렸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은 제가 과거에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저희가 송 씨하고 같이 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한마디로 말했을 때 연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동의율보다 연대 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동의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여기 와서 동의서 쓰신 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송모 씨와 어떤 관계냐 아무 관계가 없다 해도 믿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 네 분 어떤 불신의 상처가 컸고 당시 소송 과정에서 서로 치열하게 다툼했던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이런 부분으로서 미래를 전진을 못하는 자기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더 이상 송모 씨와의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모르겠어요. 세월이 좀 지나가면 훨씬 더 지나가면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공공재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독일서를 증거하고 이런 데에서는 저희 추진이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을 이거 분명히 밝힙니다. 더 이상 오해하지 마시고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송 씨하고 같이 하니 많이 송 씨 밑에 있니 심지어 제가 송 씨하고 무슨 관계니 별의별 이야기 소문 억측들이 나도는데 전부 허위입니다.
저희는 주의 단독으로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공공재개발 사업 끝까지 저희 단독으로 완주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 선에서 찍겠습니다.